모임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저 웃고 떠들려는 자리였을 겁니다. 외로움을 덜고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겠다는 작은 기대. 그런데 모임이 끝난 뒤 돌아오는 길의 밤 공기는 묘하게 무겁습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맞나? 되뇌어보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영숙 씨는 은퇴 후 동창 모임과 친목 모임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친구들의 얼굴은 반가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끝도 없는 건강 이야기. 웃음은 줄고 마음엔 불편함만 쌓여갔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즐겁자고 나간 모임인데 다녀올 때마다 속이 허전하고 뭔가 상처받은 기분이더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수를 늘리기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마음이 닳고 경제적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무분별한 사회적 관계는 우울감을 32% 이상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덩그러니 남겨진 마음. 내가 왜 저 자리에 있었을까? 라는 후회, 그리고 점점 사그라지는 에너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 하나가 삶의 무게를 결정하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모임을 피함으로써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명확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행복한 길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첫 번째 모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머무를 때 현재를 잃고 미래를 놓친다. 철학자 칼 융의 이 말처럼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지위와 영광에 집착하는 모임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이명수 씨는 퇴직 후 매달 한 번씩 직장 동료들과 만나곤 했습니다. 처음엔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과거의 직급과 성과 이야기로 흐르기 시작했고 자신보다 잘된 사람과 비교하거나 힘든 상황을 비웃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두 번은 웃어 넘겼는데 모임을 다녀올 때마다 마음이 씁쓸하고 괜히 초라해진 기분이 들더군요. 결국 이 씨는 자신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는 이 모임에서 발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새로운 의미를 찾고 삶을 즐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단 직장 동료 모임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박영호 씨는 30년간 교사로 근무한 후 정기적으로 학교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매번 대화는 과거의 직장 이야기와 자녀 성과 비교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그걸 붙잡고 내가 지금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그는 동료 모임을 줄이고 그림을 배우는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무심코 지속되기 쉽습니다. 오랜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과 익숙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지위에 머무르는 관계는 현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발전을 막는 족쇄가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보다는 현재의 나를 존중하고 발전을 함께하는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지금 나의 행복과 건강을 이야기하는 모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건강한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좋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즐거움과 위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만약 대화가 반복적으로 과거 이야기와 비교, 자랑으로 이어진다면 그 모임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정자 씨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로만 가득 찬 모임에서 나오고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찾는 사람들과 어울리니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어요.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찾으니 삶이 다시 활기를 띠더군요. 과거의 지위를 중심으로 유지되는 모임은 현재의 행복과 가능성을 가로막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지금의 나를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형성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위험과 후회를 남길 수 있는 불법 투자와 도박을 권유하는 모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은퇴 후에는 더 위험하게 들립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귀가 솔깃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 뒤에는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경제적 손실이 따라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최영식 씨는 퇴직금 일부를 안전하게 불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지인의 소개로 투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덜어주는 말로 최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소소한 수익이 들어왔고 이게 진짜 안정적인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더니 결국 최 씨는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안정적 수익과 검증된 투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모임일수록 위험성이 높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이정자 씨도 친구의 권유로 소셜 모임에서 알게 된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번만 더 투자하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휘둘렸어요. 결국 생활비 일부까지 투자하고 회수는커녕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어긋났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불확실한 투자로 노후 자금을 잃게 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우울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모임은 피하는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함께 가능하다면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은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지인 소개라도 계약서와 투자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믿고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인을 통한 투자 피해가 사기 피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정보와 서류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압박과 즉시 결정을 요구하는 모임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냉정하게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절대 투자하지 말라. 노후의 재정은 안정과 평온을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이 벨트를 풀고 위험한 도박에 뛰어드는 건 무모한 선택일 뿐입니다.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선택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건강한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 지역금융센터의 재정상담 프로그램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노후 자금 관리 교육 평생교육원과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경제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한 투자 정보 확인, 금융감독원의 공식 사이트에서 검증된 투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김정희 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투자 관점을 바꾸고 무리한 수익보다는 월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언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진짜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법적인 투자나 도박을 권유하는 모임은 금전적 손실과 인간관계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노후에는 수익보다 안정과 평온이 중요합니다. 모임에서 고수익, 원금 보장,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모임은 정말 내 노후를 지켜줄 모임인가? 다음으로는 건강과 관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중심의 모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모임에서 술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과도한 음주가 중심이 되는 모임은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최영자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주말마다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즐기는 시간이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술자리가 길어지고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은 기분이 좋지만 다음 날이면 몸이 무겁고 마음까지 허전해졌어요. 점점 모임에 다녀온 후에 피로감이 행복보다 크게 다가오더군요.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음주자 중 상당수가 과음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음주가 혈압 상승, 간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술자리에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이정우 씨는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술이 한 잔, 두 잔 넘어가면서 평소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되고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자리에서 생긴 작은 오해가 몇 주 동안 마음을 무겁게 만들더군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술이 감정을 자극하면서 괜히 멀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는 술은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술자리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과도한 음주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급 식당에서의 술자리, 자주 열리는 술 모임 등은 생활비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사교비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외식과 음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음주를 조장하는 모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술 없는 모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술 없이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공원 산책을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음주를 권유하는 분위기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의 모임이라면 그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취미 활동 중심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독서, 그림, 악기 연주, 운동 등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음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 중심의 모임을 줄이고 건강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 참여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술자리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술을 중심으로 한 모임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지만 건강, 관계,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를 조장하는 모임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인 대화 중심의 모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평온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특히 불평과 비난, 부정적인 대화가 중심이 되는 모임은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주된 요인입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정자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좋은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점차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결혼 문제를 걱정하고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며 대화는 어느새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모임에서 나오는 순간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피곤함만 남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불안과 우울 증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분위기의 모임은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영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지만 점점 모임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시기와 질투, 사회에 대한 불평, 자녀와 가족에 대한 걱정 등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였는데 어느새 서로의 불만을 나누는 자리로 변해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모임에 다녀온 날은 기분이 더 우울해졌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평안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았고 삶의 만족도는 4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이 어떤 관계와 대화를 나누느냐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모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모임 중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화제를 바꾸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주제를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경험하셨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모임을 선택하기. 부정적인 대화가 반복되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발을 빼고 대신 독서 모임, 운동 모임, 봉사 활동 등 긍정적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 거리 유지하기. 완전히 모임을 끊는 것이 어렵다면 참여 빈도를 줄이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대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 참여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25% 낮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모임은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모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모임 중 하나는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김순자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을 즐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가의 등산 장비를 마련해야 했고 산행 이후 이어지는 식사와 뒤풀이 비용까지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산행 자체는 즐거웠지만 모임을 다녀올 때마다 지갑이 가벼워지는 게 눈에 보이니 마음까지 무겁더군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48%가 불필요한
사교 활동과 모임으로 인한 지출을 주요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박영철 씨는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히 운동하는 자리였지만 점점 고급 골프장을 예약하고 모임 후 식사비와 회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별 부담이 없었는데 모임이 반복될수록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더군요. 나가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 억지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경제적 부담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결되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지출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이는 불안과 걱정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 선택하기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월 지출 계획을 점검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모임은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이 적은 활동 중심의 모임 찾기, 독서 모임, 공원 산책 모임 등은 비용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기 모임과 관련된 지출을 기록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인식하고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모임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활동을 선택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7%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결국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은 노후의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평온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모임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비용 부담 없는 건강한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활동 중심의 모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모임은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런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이명자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보다는 경기 후 이어지는 뒤풀이가 모임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1시간만 운동하고 집에 오니 개운했는데 요즘은 운동보다 뒤풀이가 더 길어지고 기름진 음식과 술자리가 빠지지 않더군요. 결국 몸은 더 무겁고 피로만 쌓였어요. 이처럼 건강을 해치는 활동 중심의 모임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영철 씨는 퇴직 후 낚시 동호회에 참여했지만 낚시보다는 출조 후 이어지는 식사와 음주가 중심이 되는 분위기에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낚시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낚시보다 뒤풀이가 주가 되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일정이 반복되니 건강이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을 그만두고 아침 걷기 모임으로 바꾸면서
건강과 기분 모두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김순희 씨는 사교 댄스 모임에 참여하다 건강에 적신호를 경험했습니다. 댄스 자체는 활력이 생겼지만 모임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끝난 뒤 식사와 음주가 반복되다 보니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다음 날이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저녁 모임을 정리하고 낮 시간대에 진행되는 요가 수업으로 일상을 바꾸면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건강을 해치는 모임은 신체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활동은 수면 부족을 초래하고 이는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심지어 우울증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신체적 이점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행복에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는 활동 중심의 모임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 중심의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 산책, 요가, 수영 등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하는 모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산책 모임이나 문화센터의 운동 프로그램은 비용 부담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모임의 분위기와 패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임 참여 전 활동이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무리한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을 요구하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임 참여 후 몸이 무겁거나 피곤하다면 그 모임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관계와 활동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생활을 중심으로 한 모임에 참여하는 노년층은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을 해치는 활동 중심의 모임은 노후의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임의 본질을 꼼꼼히 살피고 신체와 정신을 모두 돌볼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모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모임은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장기적으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정서적 만족감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순희 씨는 은퇴 후 여행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활력을 얻는 듯 했지만 점차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평일에도 준비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어느 날은 손주가 할머니는 왜 자꾸 놀러만 가? 라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이처럼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모임은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성공이나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이철수 씨는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에 빠져 매주 일요일을 운동과 뒤풀이로 보내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식사나 소소한 대화의 시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말마다 골프를 다니다 보니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가 우리 주말에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였지? 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이 가족보다 외부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가족 내 관계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과의 시간이 단순한 여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영자 씨는 합창단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점 가족과의 시간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주 3회 모임과 공연 준비로 바빠지면서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치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같이 저녁 먹는 날이 더 귀해졌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모임을 줄이기로 결심했죠. 그렇다면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모임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모임과 가족 시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임 참여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하루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로 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정윤식 씨는 산악회 모임을 하면서도 주말 하루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하고 모임과 가족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산에 가지만 일요일은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정하고 나니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고 모임 참여도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등산, 산책, 요리, 여행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하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이정자 씨는 아침 산책 모임을 가족과 함께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니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더군요. 셋째,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모임 참여에 대해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대화와 공유의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미경 강연자는 노년의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가족과의 시간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모임은 은퇴 후의 행복과 안정된 관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소통과 공유의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방해하는 모임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새로운 시작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후회와 스트레스로 점철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임들은 노년의 평온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 지위에 집착하는 모임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들고 불필요한 비교와 열등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투자나 도박을 권유하는 모임은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입니다. 과도한 음주를 조장하는 모임은 건강과 관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대화가 중심이 되는 모임은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을 초래합니다.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은 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는 활동 중심의 모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 모임은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건강한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안정은 자신에게 의미 있고 건강한 관계를 중심으로 삶을 꾸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 역시 노년기에는 관계의 수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와 활동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행복한 길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의 영상이 도움이 돼서 전체 듣기가 하고 싶다면 팟캐스트를 눌러 전체 듣기 하시면 도움되는 좋은 영상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길을 응원합니다.